본안 소송도 이제 낸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비대위를 못 돌아가게 만들어야지 자기가 계속 여당 대표가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4년에 총선에 이준석 대표는 어디에 공천을 받을까요? 강북이나 네. 뭐 이런 데로 험지로 가는. 험지로 가십시오. 그럼 자기가 거기 공천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의아한 점은 네. 여당 대표가 선거 승리를 위해서 뛰는 게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 그러니까 뛰라고 여당 대표 뽑은 거 아니에요? 너무 생색내는 것 같아요. 네. 그 심리가 드러난 데가 있죠. 어디? 그러니까 누구죠? 김병민 아하. 여당 대변인이었나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이 있었죠. 네. 전 거기에 이제 이 기자회견을 하고 난 이후에 네. 라디오 유튜브 생방이었죠. 거기 나와서 했던 말이 이준석 대표의 어떤 방금 정신세계. 말씀하신 정신세계.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때 당시 선거 캠프에서. 네.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8월 13일입니다. 예. MBC 라디오 정치인싸 3주년에 나갔는데 네. 원래 나가면 안 안 되죠. 불렀는데 그냥 예고 나간 없이 나온 거죠. 거래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이날 8월 13일 오후 2시에 이 지금 저희가 읽어드렸던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2시간 앞두고 여당 대표가 여기를 나간 거예요. 정치 인싸는 뭐 흔히 말하는 진보 인사들이 많이 나오는 예. 그런 유튜브인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김병민 씨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사진 보면 저 종편에 앉아 있는 분인데, 아이고 제가 손 이렇게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인데 이준석 대표 여기 밑에. 예, 김병민 허이로 씨가 아나운서고. 예. 아침에 거기 많이 나오죠. 종편에도 많이 방송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는 캠프 대변인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죠. 캠프에서 대변인 역할을 했죠. 예. 그 선거 운동 기간에 네. 했는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지금 현재 이제 당협위원장이 광진갑 당협위원장이 아마 김 위원장 적극 지지도 아니고 지금은 소극 지지일 거예요. 요즘 마음 아프죠. 혼자 못 가가지고 그렇게 빨았는데 대통령실 못 가가지고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빨았어도 대통령실을 못 갔으니까 너 요새 기분 안 좋지. 그 얘기죠.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김병민 위원장이 아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당하신 거 아니냐 예. 이렇게 그냥 받아쳤습니다. 근데 저는 김병민 씨가 사실은 굉장히 방송을 잘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뭐 시선도 보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은 정말 자기가 그 윤석열 캠프에 몸담았었다는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방송에 나와서 정말 온몸으로 윤석열 행정부를 두둔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좀 젊은 사람인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네. 그 정부 못하는 것도 좀 비판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저 김병민 씨는 굉장히 이를테면은 그 쉴드 치는 이런 발언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사실은 흔한 말로 쪼다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너 그렇게 쉴드를 많이 쳤는데 너 대통령실 못 갔잖아. 예. 라고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표현도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질이죠. 예, 저런 표현을 썼다는 것도 예. 저게 뭐 공중파는 아닙니다만 네. MBC 브랜드를 갖고 있는 유튜브거든요. 네. 그리고 MBC 아나운서하고 진행하는 거고 거기서 저런 표현을 썼다는 것들도 그렇고 저기에 이제 어쨌든 하여튼 좀 갖고 있는 저희가 어떤 인식 자체 인식을 보여주고 제가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이준석 대표에게 선거 끝난 다음에 뭔가를 더 많이 챙겨줬 뭐 어떤 권한을 준다든가 맞아요. 뭐 했었어야지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본인의 심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딱 그거일지 모른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 네.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게나마 선거에 이겼습니다. 예. 그런데 여당 대표랑 대통령이랑 사이 안 좋은 건 사실은 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예, 그렇죠. 그 여당 대표가 그렇게 대통령을 지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하나 네. 이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네.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후보자가 가서 이준석 대표한테 네,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실 따지자면은
그다음에 이제 후보가 한번 고개 숙여줬죠. 네. 여당 대표에게 네. 선거 때. 예. 그 정도로 자기를 현 대통령은 약간 좀 하는 건 모습은 보였었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대통령도 그런 모습만 보였지 실질적으로 네. 이준석은 안 돼라고 하는 마음이 저는 강하게 있었다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체리따봉 네. 체리따봉 사건처럼 내부 총질을 리나 그렇죠. 하던 대표라고 이제 묘사를 한 거죠. 그러면 진짜 내부 총질이 이제 외부 총질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왜 이준석 대표는 이리도 자기 당을 지금 그 가처분 소송도 내고 본안 소송도 이제 낸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예, 본안 소송까지 낸다고 하는데 비대위 못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네, 거죠. 네. 비대위를 못 돌아가게 만들어야지 자기가 계속 여당 대표가 네. 있는 거죠. 네. 여당 대표로서. 왜 이럴까? 네. 무엇을 노리는 건가? 사실 이 대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 캠프가 꾸려지면 선대위원장이 하고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여당 대표는 그냥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그냥 쭉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상시기로 돌아오면서 네. 뭐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면은 뭐 나중에 조기 전당대회를 네. 갈 수도 있겠죠. 그냥 관리형으로 가는 거였는데 예. 저는 그걸 더 많이 노린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4년에 총선에 이준석 대표는 어디에 공천을 받을까요? 그럼 공천 받아서 나오면 될까요? 이준석이 이를테면 2030 남성들에게 인기가 높다는 거하고 지금 전국 어디 가다 놔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 기자회견에 그 비밀도 있어요. 네. 그 윤핵관들을 네. 뭐라고 비판해요? 윤핵관들 그 공천만 받으면 되는 영남 TK, 네. 그다음에 강남 강남. 3구, 서울 네. 강남 3구 이런 데가 지역구인 분들 네. 다 다음 선거에서 강북이나 네. 뭐 이런 데로 험지로 가라. 험지로 가십시오. 네. 자기는 이제 그러면 자기가 거기 공천 받고 싶은 거니까.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우리가 왜냐면 당 대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임기 끝나면 받을 수 있죠. 네. 저는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막 원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의 자기의 뭐 밥그릇, 뭐 자기의 자식 문제,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역사를 이렇게 뒤바뀌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한 명 한 명의 네. 이해관계. 선공후사가 아니라 선사후공한 관계로 역사가 비틀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이런 경우인 건가?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당과 싸울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것이 과연 정말 민주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인가? 민주적인 가치를 지킨다면서 이렇게 처연한 싸움을 벌이는 게 맞는 건가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예. 아니 저는 근데 이게 참 안 좋은 게 뭐냐면 네. 여당 대표인데, 그러니까 계속 그 이제 어쨌든 이제 출범하고 이제 100일 된 정부잖아요. 엊그제 100일을 하고 있고 100일 출범 기자회견도 했는데 계속 이제 대통령을 자기의 정치적 상대자로 놓는 거예요. 여당 대표가 젊은 30대 여당 대표가. 네. 그리고 천하람이라고 그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씨랑 친하잖아요. 친하잖아요. 네. 그 사람이 그 어저께 이제 YTN 오늘 아침에 YTN 라디오에 또 나와가지고 다들 보면은 또 이게 그 현 정부의 반대 성향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많이 나옵니다.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거기에 나와서 뭐라고 이번에 있는 걸 얘기해 주냐면은 네. 그 당 주류 입장에 있는 분들이 뭐 정치적 해결책을 제시를 해서 입장차를 줄이는 게 유일한 방안이다. 뭐 이렇게 블라블라 얘기하면서 당 정이 분리돼 있지만 네. 결국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문제 해결에 직접 관련이 있다. 대통령이 나서는 게 크고 의미 있는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정치적 카운터파트로 현 대통령을 자꾸 불러 소환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본인이 이제 급이 커지는 건 또 맞죠. 실제 지난 그 선거를 치르면서 네. 이준석 대표가 계속 강조했던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당 대표고 내가 대통령 만들었고 나 덕분에 만들어진 정권이고 계속 그거예요. 네. 근데
누구든 여러 사람이 뛰고 만들어낸 정권이고 그걸 위해서 그 성공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네. 이제 여기서 혼자서 자기가 챙기려고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는 못 챙겼는데 윤핵관이 챙겼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윤핵관이란 말도 이준석 대표가 만들었을걸요. 그렇죠. 윤핵관을 계속 공격하는데 네. 만약에 저는 저기서 어떤 게 느끼자면 본인이 윤핵관이 못 돼서 저런가? 윤석열 핵심 관계자는 바로 난데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뭐 막 징징거리고 막 스테로이드 맞아서 얼굴 부었다 그러고 막 이런 거 보면 좀 그런 약간 유화적인 뭐 자기를 드러내는 태도를 보면 이런 의심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삐진 거죠. 삐졌죠. 어? 우쭈쭈 안 내줘서 삐진 거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내놓는 그 지금 보수당에 대한 예. 진단 마치 뭐 계획 경제를 꿈꾸고 있고 무슨 뭐 아까 뭐였지 민족주의와 전체주의 파시스트적 세계관 아니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이런 거지 같은 당에 왜 당대표 자리를 그렇게 애명글면 네. 노리고 있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당대표를 가 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그 자기가 지금 선거를 3번 이겼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왜 이런 당을 바꾸지 못했나요? 그러니까. 바꾸지도 않고 가만 놔뒀다가 그 당에서 축출됐다고 갑자기 목숨 걸고 투쟁을 한다? 사실 논리적으로 이준석 씨의 얘기를 따져보면 안 맞는 구석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을 길게 오래 하니까 네. 그냥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게 되는 경향도 좀 있는 아니 것 같아요. 그리고요 결국 이 30대 정치인이고 네. 선거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얼굴 마담으로 본인은 싫어할지 모르는 불러들여서 선거 승리했고 그게 승리의 요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논리가 있습니다. 다 가정에 근거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준석 덕분에 거의 그나마 0.74% 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네. 어떤 분은 이준석 때문에 정말 큰 겨우 차로 이겼다. 이길 수 있는 거를 그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정치인입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와서 논평하고 라디오 나와서 마음대로 떠들고 네. 뭐 해도 되죠. 그렇지만 동시에 본인 이제 정치인이고 그 과거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그분들도 40대 뭐 다 대선 청년 후보가 정치인으로 청년 뛰었죠. 정치인으로 시작을 네. 했지 않습니까? 본인의 정치력으로 당시 정치의 원로들을 이겨내고 선거에서 승리한 분들이에요. 이준석은 뭐 자기가 해변에 이겼다고 하지만 자기 선거는 계속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총선에서 자기 실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예. 저는 제일 실망스러운 거는 그러면 이준석이 청년 정치를 한다 그랬는데 이준석이 내놓고 있는 아젠다가 뭐냐. 그렇습니다. 여가부 폐지. 예. 이런 상대방을 전체를 반으로 나눠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 말고 이준석의 정치의 가치가 뭐냐. 이준석 정치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 기자회견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네, 저도 기억나지가 않고 예. 반대로 이준석 정치의 가치는 지금 자기가 속한 당을 정말 거지 발사계처럼 만들어서 침을 뱉는 이런 전략 외에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죽하면은 기자회견 하고 난 다음에 네. 그 민주당 패널들 위주로 나오는 방송들에서 계속 부르겠습니까? 네. 그 라디오 그러면서 스스로 그걸 알고 있어요. 내일부터 아침 라디오 나간다고 해서 공개도 했고 선언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씨가 이제 정치를 뭐 젊으니까 앞으로 인생을 정말 길게 저 정치를 할 수 있을 텐데 이제는 정말 자기 아젠다를 좀 발굴을 해서 잘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국민의 짐 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국민의 짐당이라 하지 마세요. 국민의 힘당이로 정확하게 불러주셔야죠. 자, 지금 이준석 대표가 보다 더 나은 당대표를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문제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